네, 1월 25일 목요일 김용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는 지금 중국 시장은 반등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시장은 지금 양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거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후장 들면서 한 0.1% 하락까지 지금 하락폭을 조금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오후장 빨간불 좀 기대봐도 될까요? 네, 양시장 다 낙폭을 좀 줄여주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도 홍콩이랑 중국 상해 증시가 빠질 때는 우리 시장 빠질 때 이제 약간 좀 동료들이 있어서 덜 외로웠는데 이제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또 테슬라 쇼크 때문에 맞아요. 네.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있는 시그널들도 분명히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현대차나 기아 같은 이런 이제 대형주들 맞아요. 강하게 지금 반등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계속 뭐 한숨 쉬고 있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 이런 시장 상황을 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또 해법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종목이 더 잘 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러면 오늘 오후장 대비 전략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일단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키워드를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도 뭐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또다시 급락세가 한 번 연출이 좀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왜 빠졌는지를 이제 딱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명확한 이제 이유는 좀 있어요. 오늘도 하나씩 키워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SK 하이닉스라는 키워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좋았어요. 맞아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고 또 4분기 전체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올해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분명히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2%가 넘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나 오늘도 그냥 좀 세론 뉴스 혹은 어제 막판에 SK 하이닉스는 좀 강하게 좀 아래골을 좀 달면서 양봉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선반영됐다가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냥 이렇게 또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요. 미국의 ASML 같은 이런 기업들은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하고 뭐 실적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어쨌든 오늘 SK 하이닉스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 이게 이제 결국 오늘 우리 국내 증시 하락의 이제 원흉이거든요. 테슬라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실적이 썩 좋지도 않았고 주주 소환을 통해서 올해 이제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작년보다 훨씬 못 미칠 거다. 이런 이제 올해 판매에 대한 이제 우려를 이제 표명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시간의 시장에서 이제 하락을 했고 그게 우리 국내 증시까지 여파를 좀 미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LNF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가 좀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지수에 상당한 부담을 좀 주면서 오늘 초반에도 공포 구간에 한번 연출됐었거든요. 코스피 지수도 많이 미끄러졌었고 코스닥 지수도 많이 미끄러졌었는데 오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도 지금 아래꼬리 딱 만들면서 어쨌든 거의 보합 근처까지는 지금 살려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하게 빠졌어요. 거의 2% 가까이 급락을 하다가 지금 낙폭을 좀 줄이면서 826포인트까지 회복되고 있다. 오늘 장중에 830포인트 정도만 지지가 되면은 반등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투매.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어떤 쇼크 수준의 어떤 급락 때문에 죄다 52주 신저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막 주식을 집어던지고 지수가 빠지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를 부르는 이제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좀 되면서 네. 공포 구간이 연출이 됐는데 그런 매물들이 이제 좀 잦아들기 시작하면서 오후장 들어서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 오후장 레시피까지 바로 세워주시죠. 네, 제가 또 양치기 소년이 되더라도 할 말은 또 해야 되겠어요.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누가 봐도 낙폭과대. 사실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누가 봐도 낙폭과대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 뭐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유럽 시장 다 날아가고 지금 안 좋던 홍콩하고 중국도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빠지냐는 거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 거면 몰라도 그쵸. 유독 우리 시장만 이제 빠지는 건 구조적인 문제. 특히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과 관련된 익스포저가 워낙 좀 크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차 무용론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업황과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도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이 기업들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빠질 만큼 빠졌고 이번 주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했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G엔솔 4분기 실적 이번 주에 이제 다 털어내고 갈 거거든요.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는 단기적으로 다 노출이 좀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도 저점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다. 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얼떨결에 그냥 AI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밀렸고 로봇 종목들 오늘 또 특히 많이 빠지고 있죠. 반도체 종목들도 또 오르는 건 오르지만 또 빠지는 종목들은 우상탕하고 또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분위기 사실 2차 전지 소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종목들이 같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어찌 보면 좋은 매수 기회가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오늘 오장 한 줄 레시피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에는 더 상승폭을 키워나가길 바라면서 네. 그 전에 좀 낙폭 과대인 종목들을 저희가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잠시 후에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일단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종목은 어부부 반도체부터 볼게요. 정말 1월 달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20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이 종목을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당연히 좀 부담스럽고 보유자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게요. 제가 이틀 전에 리뷰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더 간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실제로 또 어버브 반도체가 24% 가까이 이제 급등이 이제 나왔는데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186%가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AI 이슈가 가장 좀 강하고 새롭게 이 AI 이슈가 이제 부각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오늘 초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됐거든요.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고 어쨌든 고점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격 매수는 이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해 두시고 대신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뭐 아직도 어부 반도체는 추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익절 가격 22,500원, 22,300원 정도 요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이제 오버슈팅을 좀 기대하면서 보유자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익절 라인만 좀 잘 설정해 놓고 대응을 좀 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리뷰 종목은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고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리뷰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잘 네.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승력 더 남아 있을까요? 지금은 네. 10% 넘게 급등하고 있어요. 제가 고영을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어버브 반도체하고 딱 비교를 해드렸었잖아요. 어버브 반도체하고 움직였던 포인트가 똑같거든요. 어버브 반도체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됐었고 리노공업과 고영도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12월 달에 급등했다가 1월 초반에 눌림목 조정 잘 받고 지난주부터 이제 터닝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급등 한번 했고요. 밑꼬리 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미 전고점을 좀 넘어서는 매물 소화가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고영은 16% 넘는 급등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고영 이제 한 22,000원 정도 추가적인 목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영은 이제 어저께 확실하게 이제 상방을 좀 뚫어놓은 상태고요. 중장기 파동을 보면은 워낙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던 위치여서 아직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부담이 있어 보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를 중기 관점으로 이제 목표가 잡고 온 디바이스 AI 이슈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갤럭시 S24가 출시되고 나서 워낙 지금 반응이 좀 뜨겁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가 또다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중기 관점의 목표가 보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영을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중기적으로 한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보유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제 드디어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 시점에 공략 가능한 두 가지 종목
첫 번째 종목 어떤 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우리 이제 그래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거의 지금 시장에서 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 반도체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반도체 종목들만 바라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이제 이게 약간 좀 찝찝한 대목이에요. 너무 또 이쪽으로 수급이 이제 쏠려 있다 보면 한순간에 이제 순환매가 좀 진행이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일 또 샘 올트만 이제 방안까지 이제 재료가 딱 나오고 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어요. 막차 그렇기 탈 수도 때문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을 여러분들이 막 분별 없이 이제 추격 매수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방금 전에 제가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고영 리뷰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이슈가 좀 시작되면서 그동안에는 수혜주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막 수혜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막 상한가도 가잖아요. 지금 네. 생쇼 시간에 이제 소개했던 코세스 같은 종목도 맞아요. 갑자기 이게 뭐 온 디바이스 AI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기업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제 리포트 하나 쓰니까 그냥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시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후속주를 하나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35,550원 현재가로 네페스 아크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네페스 아크야말로 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리노공업과 고영 같은 이런 기업들이 뭐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뭐 특별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된다라기보다는 특히 삼성이 이제 갤럭시 S24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이제 AI 폰으로 이제 출시를 하다 보니까 모바일 시장 이제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거든요. 결국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도 뭐 가전 제품에도 달릴 수 있고 PC에도 달릴 수 있지만 모바일 시장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 비중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이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고용도 마찬가지고 뭐 리노공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네페스 아크 역시도 후공정 기업이면서 이 모바일량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온 칩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패키징하고 테스트하는 기업, 특히 팬아웃 방식의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공정 패키징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삼성 쪽 물량을 또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향 대표적인 수혜주 갤럭시 S24를 삼성전자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향 수혜주들이 오히려 온 디바이스 AI 이슈 속에서는 더 강하게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지금 AI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AI 관련된 종목들이 뭐 매일같이 눈만 뜨면 사상 최고가, 신고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갤럭시 S24가 이제 언팩을 하고 나서 시장에 이제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 특히 또 사전 예약 판매를 예약 주문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게 120만 대가 넘어섰다라고 해요. 지금까지 갤럭시 1부터 지금 24까지 모든 이제 사전 예약 판매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니까요. 네. 특히 인도 쪽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선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예전과는 좀 다른 항상 갤럭시 시리즈가 공개될 때마다 이번에는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결과는 조금 초라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특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모바일 쪽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사람들의 스마트폰 교체도 이제 많을 걸로 보고 또 이 AI가 워낙 또 인기였기 때문에 통번역 시스템이라든지 자체적인 AI가 이제 구동되는 갤럭시 S24에 대한 관심이 워낙 좀 뜨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바로 어저께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애플도 이제 AI 폰을 개발한다 이러면서 AI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M&A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었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이제 회복, 중국 기업들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하웨이를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또 AI 스마트폰 출시를 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수혜주들 쪽으로 강하게 좀 재료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요 종목도 이제 고영이나 어보브 반도체랑 위치가 거의 똑같아요. 정고점에 대한 이제 돌파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요 정고점을 강하게 좀 뛰어넘어가 버리면 아주 강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6,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관련주로 네페스 아크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주목받길 바라보면서 목표가 달성 기대해 볼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두 번째는 오늘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너무 안 좋은데 네. 저는 오히려 테슬라와 좀 관계 있는 기업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번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3550원 현재가로 텔레칩스라고 하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텔레칩스를 포함해서 인포테인먼트나 아니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칩셋미디어,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이 사실 가야 될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고 네. 아무래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자율주행은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도 되는 거고 수소차에도 들어가도 되는 거고 그냥 내연 기관차에도 자율주행은 이제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상징적으로 이 자율주행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부진하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주가도 같이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타이밍이 텔레치스 같은 이제 이런 실적이 우량한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량용 반도체에서 이제 설계 전문적인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진행형 이제 자동차 관련된 매출이 매년 40% 이상씩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텔레칩스는 거의 다른 기업들과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 자동차용 차량 쪽 매출이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이제 제품이 AVN, 뭐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한데 묶은 디지털 클러스터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특히 주력 고객사가 현대기아차 그룹이에요. 오늘 현대기아차 그룹이 실적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텔레칩스도 같이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작년에 역대급 이제 판매량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기아가 주가가 이제 눌렸다가 5%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도 역시나 주가가 지금 3% 가까운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도요타 주가가 워낙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도요타가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400조가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시총 합쳐보면 80조도 안 돼요. 너무 저평가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저평가에 대한 인식, 낙폭가에 대한 인식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기업들이 좀 살아나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또 좋을 수 있지만 텔레칩스 같은 이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나 AVN을 전문적으로 또 제조하는 기업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6,000원 정도 보고요. 손절 가격은 27,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대표주들이 실적 소식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관련해서 아랫단까지 좀 온기가 전해지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텔레칩스를 최대 실적 경신 기대감으로 오늘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다행히 지수가 조금 회복은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점이에요. 장이 끝나자마자 제가 오후 4시부터 지금 시장 정확하게 좀 진단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